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이 계속해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죠. 이 4,000원짜리에서 횡보를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XRP가 스위프트를 대체할 것이라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스위프트 측에서도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하면서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했는데, 그만큼 현재 이 리플의 기술력은 스위프트와 견줄 만큼 많이 성장했다고 보이는 관점인데,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리플의 XRP가 스위프트를 대체할까 보완할까 챗 GPT 그리고 그로가기에 물었더니 굉장히 재밌는 관점을 공유해줬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반세기 동안 글로벌 금융의 핵심 인프라였던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죠. 즉 스위프트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리플의 디지털 자산인 XRP가 국경 간 결제에서 스위프트의 느리고 비싼 방식을 개선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XRP가 스위프트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라는 거예요. 최근에는 스위프트가 XRP를 포함한 블록체인 기술을 시험 가동하면서 이러한 궁금증은 더욱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챗 GPT의 관점은 기술적 우위에 주목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챗 GPT는 XRP가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챗 GPT는 스위프트가 단순히 은행 간 메시징 시스템에 불과하며 실제 자금 이동을 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반면 XRP는 프로토콜 자체의 유동성을 내장하고 있어서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결제를 직접 처리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챗 GPT는 XRP의 기술적 우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지금 덧붙였고요. 시스템 대체는 기술보다 신뢰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은행, 규제기관, 정부가 XRP의 신뢰성과 중립성을 인정해야만 기술이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XRP가 성공한다라면 마치 인터넷의 TCP/IP 프로토콜처럼 눈에 띄지 않는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록의 관점에서도 좀 보게 되면 신뢰와 보수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의 그록은 챗 GPT와 달리 XRP의 스위프트 대체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록은 은행들이 속도보다 확실성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지적을 했고요. 수십 년간 쌓아온 스위프트의 신뢰와 중립성은 비상장 기업인 리플과 규제 문제에 자주 휘말리는데 XRP가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록은 오히려 스위프트의 느린 변화 속도가 강점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정부가 스위프트를 신뢰하는 이유가 바로 그 보수성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록은 XRP가 스위프트를 대체할 리는 없다라고 단언하며 기껏해야 스위프트와 함께 작동하는 보완제 역할에 머물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스위프트를 글로벌 금융의 굳건한 운영체제에 비유하면서 단순히 교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CCN은 이제 현실적인 진단을 보게 되면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움직이는 스위프트는 200개국 이상 11,000개가 넘는 기관을 연결하는 거대한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현재 XRP는 일부 금융기관에서만 사용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거고, 물론 스위프트가 최근에 XRP 레저를 포함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탐색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는 새로운 ISO 20022 메시징 표준에 맞춰서 운영 효율성과 보안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거죠. 일부 분석가들은 스위프트의 연간 거래량 중 1%만 XRP로 처리되어도 막대한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예측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예측에 불과하고요. 스위프트는 리플과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확정하지 않았고 모두 논의는 여전히 탐색 단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XRP가 스위프트의 유일한 대안이 될지는 미지수인데, XRP가 스위프트를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는 협력적 관계를 구축할 가능성도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래의 금융 시스템이 어떤 모습일지 XRP와 스위프트의 관계 변화가 주목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스위프트 측은 지금 현재 리플 주도 블록체인 통제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스위프트 리플 주도 블록체인 통제 우려 표명하고 있다. 그래서 중립 거버넌스가 강조되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글로벌 금융 메시징 네트워크인 스위프트가 특정 기업이 통제하는 블록체인 인프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래서 리플과의 미묘한 긴장 관계가 드러내고 있는데, 자, 그래서 스위프트의 최고 혁신 책임자 톰 차흐는 최근 발언을 통해 단일 기업의 통제보다 중립적이고 공유된 거버넌스 시스템의 중요성을 어떻게 강조했다라는 거죠. 차흐 CIO는 소송에서 살아남은 것만으로는 회복 탄력성을 확보할 수 없다라면서 업계 전반에 걸친 분산형 거버넌스 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규제 준수가 개별 기업의 규제 장벽 극복이 아니라 업계 전체가 표준화된 프레임워크에 합의하는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XRP 원장의 부진과 리플의 노력인데, 이런 스위프트의 입장은 이더리움 기반 스테이블코인 등 중립적으로 확장성 높은 플랫폼
플랫폼을 선호하는 전통 금융권의 추세와 일치하는데, 반면에 리플의 XRP 원장은 탈중앙 금융지표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디파이 라마 데이터에 따르면은 XRPL의 총 예치 자산은 8,785만 달러로 이더리움 969억 달러, 솔라나 110억 7천만 달러에 비해 현저히 낮아 네트워크 효과와 개발자 활동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리플은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새로운 유동성 풀을 갖춘 자동 마켓 메이커를 출시하고요, 자체 스테이블 코인 RLUSD 개발, 그리고 XRP 원장의 네이티브 USDC를 통합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더리움 호환 사이드 체인을 도입해 개발자와 기관 유치를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리플과 스위프트 간의 잠재적 협력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근데 스위프트는 XRP 원장과 헤데라 해시 그래프를 활용한 시범 운행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는 2025년 의무화가 되는 ISO 20022 표준과의 호환성을 테스트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XRP가 스위프트의 연간 거래량 150달러 중 단 1%만 담당하더라도 XRP에 대한 수요를 1조 5천 달러까지 늘릴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측이며 구체적인 파트너십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위프트 경영진은 시범 운영과는 별개로 회원 기관들이 거버넌스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선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차의 CIO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조종석이 없는 빠른 엔진에 비유하면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규제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논쟁은 금융기술 분야에서 기업 주도의 혁신과 업계 전반의 거버넌스 모델 사이에 근본적인 간극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리플은 글로벌 금융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리플 XRP 스위프트 테스트로 글로벌 금융 게임 체인저가 된다, 그래서 기대감에 고조가 되고 있는데, 내용을 보게 되시면 글로벌 금융 결제의 중추인 국제은행과 통신협회죠, 스위프트가 ISO 20022 표준 도입을 앞두고 리플의 XRP 레저 테스트를 시작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라는 건데, 금융정보업체 팀랭크스에 따르면 이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경우 XRP가 국제 금융 시스템의 핵심 가교 자산으로 부상하면서 가치가 재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XRP 스위프트의 느린 속도와 높은 수수료를 극복하고 있다는 건데, 현재 스위프트를 통한 국제 송금은 최대 5일이 소요되면서 건당 수수료는 26달러에서 50달러에 이르는데, 반면에 XRP는 4초 이내에 결제를 완료하며 수수료는 1센트 미만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압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만약에 이제 스위프트의 네트워크가 XRP를 대규모로 활용하기 시작한다면 엄청난 양의 거래가 XRP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토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거고, 이는 곧 XRP 가격의 급등을 이어줄 수 있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 유용성으로 가치를 증명하는 리플인데, 리플은 스위프트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고요. 일본의 SBI 그룹 등 유수의 금융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RLUSD와 같은 리플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는 등 실제 유용성 사례를 꾸준히 구축해왔다는 거죠. 이런 협력 사례들은 XRP가 실제 거래에 활용될 때마다 그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는 거고, 많은 분석가들이 이 같은 기관들의 XRP 도입이 단순한 투기를 넘어선 실질적인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스위프트의 연간 거래량이 150달러인데 그 중에 단 1%만 XRP를 통해 이동해도 1조 5천 달러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기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거죠. 이는 XRP가 현재 가격 수준을 넘어서 전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수치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선점 효과라는 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물론 이제 스위프트는 리플 외에도 헤데라, 해시그래프 등 다른 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리플은 지난 수년간 금융기관 및 규제 당국과 신뢰를 쌓고요, 실제 자금 이동에 대한 검증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자들을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점자로서의 강점은 굉장히 상당하다는 거고, XRP는 이미 기관들이 신뢰하는 토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서 경쟁자들은 단순히 기술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규제 준수 능력까지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격 폭등의 서막
폭풍 전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XRP 횡보는 많은 트레이더들에게 큰 움직임을 앞둔 폭풍 전야로 여겨지고 있고요. 스위프트 테스트가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될 경우 XRP는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에서 글로벌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탈바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XRP가 글로벌 금융 흐름에 직접적으로 편입이 된다면 현재 가격은 돌이켜보면 매우 저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평가될 수 있다는 거죠, 밸류적으로. 그래서 시장 전문가들은 이 시범 운영 결과가 XRP에 유리하게 나온다면 XRP 가격이 2.85달러 지선을 넘어 훨씬 더 높은 목표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 기술적인 테스트가 시장에 미칠 파급력은 상상 그 이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영국의 대형은행의 스탠다드 차타드 또한 스위프트와 리플을 직접 테스트해보고 앞으로 스위프트를 못 쓰겠다라면서 리플의 기술력을 인정해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뉴욕 증시 암호화폐에 이 XRP가 은행업으로서 첫 승인이 되면서 더더욱 세계 금융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계 최고의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이, 그쵸? 뉴욕 증시 큰손 블랙록, XRP 암호화폐 상장 지수펀드,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후속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SEC 리플 ETF 승인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슬슬 8월 15일 기점으로 보여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뉴욕 증시 큰손인 블랙록 XRP 암호화폐 상장 지수펀드 설계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고요. 뉴욕 증시에 따르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올해 안에 XRP 한번 ETF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의 흥행에 힘을 입어서 그 열기를 리플에게까지 이어가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아이시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총 88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을 했고요.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도 106억 9천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록의 암호화폐 ETF 부분 확장에 긍정적인 수익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월가에서도 지금 월가까지 나오고 있죠. XRP ETF 수요가 늘고 나면서 블랙록의 다음 행보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조용히 리플에, 그쵸? 조용히 리플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포착이 되었는데, 암호화폐 연구원 스모크 골드만삭스가 리플 공동 투자자 명단에 포함된 증거가 공개가 됐고, 전통 금융권의 리플 지지 확인이 되면서 XRP 시장 인식 채택에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 기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XRP 발행사 리플이 IPO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되고 있는데, 법률 전문가이자 XRP 옹호자인 존 디튼이 리플의 기업 공개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리플의 상장 관련인 거죠. 상장 관련해서 계속해서 내용을 보게 되면 존 디튼은 타이밍이 중요한 요소라면 리플의 상장 가능성을 제기했고요. 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업체죠. 이 서클, 한창 뜨거웠던 이 서클이 증명한 미국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언급하면서 리플이 1000억 달러 이상 시장 가치를 달성할 가능성에 대해서 조명을 했다라는 거죠. 존 디튼은 브래디 갈링하우스 CEO가 상장에 서두르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IPO 타이밍 또한 중요한 고려 사항이고요. 서클이 620억에서 750억 달러 시가총액에 도달했다라면서 약 400억 XRP를 보유한 리플은 현재 XRP 가격 기준으로 약 800달러에 이르며 상장 환경에서 1000억 달러 시장 가치도 달성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리플 XRP를 써봤어 글로벌 대기업들이 재무다각화에 베팅을 확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올 하반기 XRP가 투기자산 넘어 고효율 유동성 도구로 부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4억 7,100만 달러 투자 규모 포착했고 기업 재무관리 패러다임에 대해서 변화가 예고가 되고 있다. 자, 속도 빠르고 비용 저렴해 규제 명확성 확보로 기관 투자들의 매력은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속도도 빠르고 비용도 저렴하고 규제 명확성까지 확보가 되면은 리플을 안 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2025년 하반기에 다가오면서 주요 상장 기업들이 리플 XRP에 자본을 투자하며 재무 전략을 확장하고 있어서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이는 XRP가 단순한 투기적 토큰이 아닌 실용적이고 고효율적인 유동성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재무 관리의 전략적 변화에 XRP가 부상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과거에 이제 투기적 자산으로 분류되던 암호화폐는 올해 들어서 리플 XRP를 중심으로 기업 재무에서 가치 저장 수단이자 결제 수단으로 부상을 하고 있다는 거고, XRP는 3에서 5초의 빠른 거래 속도와 1센트 미만의 소액 결제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는 며칠이 걸리고 상당한 수수료가 발생하는 기존 자동이체나 전신송금 방식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자사 대차 대조표의 XRP 할당을 발표를 했는데, 먼저 이제 비보파워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3호를 통해서 1억 2,100만 달러를 조달을 했고요. 이는 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둘 아지즈 빈 투르키 알사우드 왕자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XRP 보유 전략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이 회사는 최초에 XRP 중심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거는 미국 의약품이죠. 유통업체인 웰지스틱스 헬스는 XRP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LDA 캐피털로부터 5천만 달러 규모의 주식 신용 한도를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6,000개 이상의 약국으로 구성된 자사 네트워크에서 XRP 기반 결제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웨브스 인터내셔널은 국경 간 지불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XRP 재무준비금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3억 달러 규모의 부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SEC에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사리 기업이 XRP 재무준비금에 할당한 총 금액이 현재 4억 7,100만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분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제가 우리 개인 투자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이 돈에, 그쵸? 이 돈의 수급과 흐름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많은 기업들, 그쵸? 이 많은 기업들이 많은 돈으로 리플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만큼 이 리플의 전망을 긍정적이게 보고 있다라는 관점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요, 리플에 투자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지금 현재 상황이 제가 말씀드린 딱 이 자리와 비슷하다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때도 3,000원짜리 이탈하다가 이렇게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말아 올리고 다시 한번 3,000원짜리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다가 모멘텀을 가지고 크게 상승했던 그림이 나왔던 것처럼, 자, 그래서 지금도 4,000원짜리를 이탈했다가 꼬리를 달고 다시 한번 말아 올리면서 4,000원 부근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여기랑 굉장히 흡사하다고 봐요. 여기도 계속해서 횡보하다가 모멘텀을 가지고 크게 한 번 더 상승을 해줄 거다라는 저는 그러한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 늦지 않았다, 지금도 우리는 매수해야 된다, 계속 모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겁을 내야 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있는 현금을 가지고 계속해서 모아가야 될 상황이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내라고, 용기를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관점이기도 합니다.